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층 김경태 원장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커피가 없으면 오늘 활동 자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격은 좋은데 짜증이 엄청 나요. 밤이 돼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 부려서 잠이 정말 잘 안 와요. 그래서 내 몸에 뭐가 큰 병이 있는 거라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에요. 이게 만성 피로인가? 그런 병입니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질환,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질환은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전통적인 의학의 병명은 아니에요. 왜?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요. 부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장, 콩팥 위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고요. 면역과 염증을 억제하는 생존에는 꼭 필요한 생존 호르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와 불면이 쌓이면 이 부신이 지쳐가면서 이 코티졸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 부신피로증후군이 발병하는 겁니다. 부신피로증후군과 비슷하게 부신기능저하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증상은 있지만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만성 피로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부신기능저하증은 실제로 검사에서 이 코티졸이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신기능저하증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소량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부신피로증후군은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고 부신기능저하증은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부신기능저하증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요. 부신피로증후군은 이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 이럴 때 우린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신피로증후군일 때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코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존 호르몬이라고. 살기 위한 호르몬이란 말입니다. 이 부신피로증후군을 해결하는 가장 큰 원칙은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겠죠. 내 가족이랑 내 사회, 동료랑 이런 스트레스를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천적인 건 내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혈당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이 때리고요. 그럼 뚝 떨어지거든요. 이 코티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크게 출렁출렁하면 코티졸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엄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식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채를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정제 탄수화물은 어떻게? 줄여야 되고 웬만하면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과격한 운동은 이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티졸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할 때는 운동을 막 하고 나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가벼운 걷기라든지 걷기 그 중간에 약간 뛰는 인터벌 운동이라든지 꼭 해줘야 되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이런 분들의 몸은 곽인장이에요. 대부분 다 곽인장입니다. 내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걸 잘 못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호흡법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 휴식인데 자연을 보면서 녹색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쉬라는 겁니다. 휴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이 있습니다. 휴식을 한다는 건 나무를 보면서 쉰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도 나왔지만 나무를 본다는 건 스트레스를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는 보면 나무 그림만 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에 있는 나무 그림을 보든 창가에 있는 나무를 보든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쉬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인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을 좀 줄이는 겁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 코티졸은 맨날 일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코티졸이 계속 나오니까 또 필요하고 지치는 겁니다. 잠을 잘 때 LED 등이라든지 수면등 이런 등들도 좀 없애고요. 안막 커튼이 정말 좋은데 안막 커튼 못 한다면 요즘에 안막 눈 안대 있죠. 가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라도 꼭 빛을 차단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다섯 번째, 부신 피로 증후군에 커피 약이겠죠. 우리가 커피로서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 커피는 오전에 드시고요. 오후에 드신다면 디카페인으로 드시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커피의 양을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마지막 여섯 번째, 결국 종착역은 수면의 회복입니다. 코티졸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피크를 찍어요. 그래야 눈이 빵 뜨시면서 우리 사람이 일어나죠. 그 이후부터 생활하면서 쭉 들어가서 저녁 때 쭉 낮아져요. 그래야 졸리고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티졸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커피를 마시고 하면서 저녁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까 뭐 블루라이트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필요해지니까 이게 교란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 코티졸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수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저녁 11시부터 어느 정도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아침 6시에 7시에 일어난다. 결국은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부신 피로 증후군이 회복되고 극복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부신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을 꽤 보는데요. 이분들에게 실제 한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정말로 좋아요. 이게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난다고요.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약을 투여하고 나면 긴장도 좀 풀어지고요. 기운도 좀 올라오면서 이 시작이 돼요. 이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이 좀 더 쉽게 용이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생활관리법 숙지하시고요.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세요. 부신 피로 증후군은 현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삶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되니 생활 관리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적응해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이겨내고 적응하십시오. 지금까지 석조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